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진도는 로지스틱 유런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손실함수와 그에 대한 이제 경사하강 거기서 경사하강법에 필요한 공식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 과정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이 강의록은 이제 오랜만에 왔죠. 2.2입니다. 2.2 인공신경망과 관련된 강의록이고 페이지는 15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까지 왔을 때 어떤 피드되는 정보가 있으면 그 피드되는 정보를 이 계층이라고 했는데 그냥 층입니다. 번역이 너무 직역을 해서 레이어가 있는데 이 은립 이 층을 타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 실제 y 값과 예측을 우리는 y 횟수를 표기했죠. 얘와 이 차이를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손실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학생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 강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y가 연속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y가 연속일 때는 이 손실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관측한 타겟 값과 예측한 값의 이 차이가 작으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게 여기 이제 제곱으로 된 부분이 제곱으로 된 손실 함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걸 제곱 손실 함수라고 했고 y가 연속인 문제가 바로 회귀 분석 문제이기 때문에 제곱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 실제 선형 회귀 문제에서 이 제곱 손실 함수를 활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실이 오면 이 값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테니까 다시 역산으로 가서 이 예측을 했던 그러한 가중치들을 조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 조정화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조정하는 방법을 이 인공신경망에서는 역전파라고 부르고 이걸 실현하는 알고리즘으로 가장 간단한 게 경사하강법이라고 우리가 다뤘습니다. 경사하강법은요, 우리가 2 이건 1입니다. 1회기와 관련된 파트에서 페이지 넘버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뭐죠?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 손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파라미터가 세타이고 손실이 2분의 세타라고 주어진 경우에 세타 영역을 실수값이라고 한다면 이 값을 손실을 줄이는 그러한 값은 아규민이 어떻게 되죠? 아규민이 세타 횟수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아규민이 얼마입니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커브가 우리가 다뤘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타 축에 대해서 요 지점이 최소값을 발생하는 값입니다. 헷갈릴 때는 여기다가 뭐 5를 더해줘도 되죠. 이 높이가 오니까 최소값을 발생하는 데는 0이고 최소값은 5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다뤘습니다. 경사하강법은 하강이 디스라고 하죠. 경사는 이제 이런 여기서 찾는 방법이 처음 초기치가 주어지면 초기치에서 내가 갈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기울기 방향이 1차원이든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세타 제곱을 여기 조기치를 우리가 2로 했나요? 2로 한 경우에 얘의 미분을 구해보면 세타가 되고 초기치가 2일 때 이 값의 기울기가 2가 됩니다. 즉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그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옵티멈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분한 걸 이렇게 표기를 하면 현재 미분한 현재 지점에서 미분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의 역방향 에서 원래 있는 현재 해에서 방향에다가 여기에 적당한 방향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크기는 이 함수의 공률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정확히 계산할 수 있지만 경사하강법에서는 방향 정보만 아는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여기에 그냥 에타라는 학습률을 도입을 해서 합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값을 업데이트 해야 될지는 사실 미지수이죠. 그래서 뭐 보통 0.001 혹은 0.01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값에 이러한 함수의 크기가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알려고 하면 두 번 미분을 해야 되고 두 번 미분할 때 문제점은 파라미터 수, 세타의 수가 지금은 한 개라서 쉽지만 이게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는 그런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행렬로서 구해지고 그런 파라미터들의 행렬로서 얻어지는데 그 행렬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하고요. 뭐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1개 미분만 이용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공식인데요.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공식이고요. 이제 우리가 현재해에서 내가 갈 방향과 적당한 그 업데이트할 크기 여기서 어느 만큼 갈 건지를 정하고 새로 업데이트하면 이제 이쯤에 오겠죠. 예를 들어 또 이 방향으로 가고 계속 이제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초기치가 여기서 출발을 했다면 이제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 방향으로 갈 건데 그거 역방향이 이 방향이 되죠. 어떻게 쓰든 이러한 커브를 우리가 컨벡스라고 불렀고 컨벡스 아래로 볼록인 문제에서는 미분을 한번 하고 미분한 값에 역방향으로 가면 최소값이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손실함수를 각 문제마다 손실함수를 정해 주고 난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가 세타라고 표현한 파트가 세타가 여기 있죠. 절편과 기울기 혹은 바이어스와 슬롭 혹은 웨이트가 됩니다. 이 웨이트를 2차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데이터가 되고 여기가 x가 데이터가 되고 우리가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는 b와 w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편미분이 필요하고 편미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미분이 각각의 미분이 이제 여러 개가 베타 미분일 때 나머지 원소들의 값은 상수로 취급을 하고 해당하는 자기 자신의 방향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방향은 모두 상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결국 보면 내가 실제 관측한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에 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내가 10을 관측을 했습니다. 예측한 게 5예요. 빼면 얼마죠?
예측한 게 오면 작게 추정했죠. 그러면 다음에 업데이팅 될 때는 이 예측 시스템이 이걸 차이를 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관측한 게 10인데 현재는 5예요. 첫 번째 아이트레이션에서는. 두 번째 업데이팅 돼서는 실제 관측한 게 10일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9쯤 간다고 하면 이만큼 4만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차이가 5니까 x가 현재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 5죠. 그럼 5면 빼기를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미분의 방향의 역방향으로라고 했으니까, 이 절편의 방향이 예를 들어, 업데이팅 한다고 하면, 현재 어떤 b 값이 있어요. 현재 b 값이 있는데, 그 b 값의 미분이, 어, 마이너스 5입니다. 그거에 학습률이 있고, 그거 역방향으로 가니까, 학습률은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1로 취급을 하면 얼마입니까? 현재 절편에다가 5를 더해서 갑니다. 이 절편이 많고 5를 더해서 가니까 예를 들어 학습률을 0.1이라고 두면 얼마이죠? 0.5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 5에서 1로 가는데 절편으로만 0.5가 증가되니까 5.5로 가게 되었어요. 나머지 이제 9까지 가기 위해서는 4.5만큼 채우려면 예를 들어 이게 x가 양수란 가정하에서 똑같이 이제 기울기 방향으로 증가시키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일일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로스가 정해지면 그 로스의 최소값 푸는 문제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개 도함수 혹은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각각의 편미분을 구해서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움직일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움직일 방향은 역방향으로 우리가 업데이팅을 하면 이 값을 이 손실을 줄어들게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그림이 우리가 그 복잡도 파라미터의 설명에서 이게 복잡도라는 게 있고 때때로 이게 아이터레이션이라고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음성이 이게 조금 끊기고 잘 안 들리고 작게 들렸다가 크게 들리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한 학생들은 구글링을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잡도가 이렇게 오른쪽 갈수록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죠.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트레이닝 에러라고 했고요. 에러 축이라고 하면 점점 내가 어떤 복잡한 모형을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러한 손실들이 줄어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회귀분석 문제에서 방금 전에 본 모형에서 세타가 절편과 기울기가 있으면 우리가 풀 문제가 y 빼기 절편과 기울기로 이루어진 이러한 손실을 재는데 제곱으로 재죠. 이게 이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즉 x랑 y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 값을 메저링하면 측정하면 내가 복잡도가 큰 모델을 쓸수록 즉 복잡도가 여기서 크다는 말은 내가 회귀 개수를 한 개 더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모형은 이제 한 개짜리 모형인데 즉 회귀 개수를 한 개만 썼는데 회귀 개수를 두 개를 쓴다면 얘보다 얘가 더 복잡하죠. 파라미터 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복잡해지면 이 y에 대해서 이 값으로 예측한 이 차이를 간극을 줄이는 그러한 능력이 복잡한 모형을 쓰면 이 간극을 줄이는데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커지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아이터레이션을 한다면 경사하강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경사하강법으로 이렇게 하나의 주어진 모델에서 내가 B랑 W를 추정을 하는데 경사하강법에서 처음에 측정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 이 에러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비슷한 그림인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이걸 이제 복잡한 모형이거나 에서는 쓰면 쓸수록 이걸 트레이닝 에러를 극단적으로 제로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데이터든지 간에. 그래서 그 트레이닝 에러를 보는 것은만 여기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그러는 오버핏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고요. 너무 내가 관찰한, 내가 훈련할 데이터, 즉 여기에 추정하는 모수에 의존하게끔 현재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게끔 러닝을 하면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데이터에서는 이런데 우리를 표기를 할 때 이제 얘를 이제 적당한 배치 데이터에서 표현한다면 이 데이터의 평균 혹은 총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에서는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러 개의 데이터의 합산량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자 할 때는 이제 각각의 페어의 이 i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줄이고 또 다른 i' 데이터에서도 줄이고 i 다시 대시 데이터에서도 줄이고 즉 n개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줄어드는 평균화된 방향을 찾아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에서 지금 데이터 한 개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데이터 한 개에 대한 손실이고요. 이 데이터의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이제 여기에 일종의 그 인덱스가 들어오겠죠. 배치 데이터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들어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적당한 크기, 뭐 n개라고 하면 n개 페어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고 있는 이게 이런 미분을 바꿔줘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모두 다 바뀔 거예요. 그건 이제 회귀 분석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6주차에 들었는데요. 우리가 초반 1, 2주차에 다뤘던 전체적인 그 설계도가 데이터 정보가 들어오고 실제 내가 맞춰야 될 학습의 대상이 되는 타겟이 있을 때 이 사이의 모델을 통해서 얘를 이제 근접하게끔 추정을 해야 됩니다. 추정을 해야 되고 그 추정하는 방법은 손실의 크기에 따라서 역전파 시켜서 이 가중치 혹은 절편 이러한 값들을 업데이팅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이 손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손실을 만약에 데이터의 형태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룹으로 지어진 경우, 즉 어떤 그 클래스 범주형으로 지어진 경우에 특별히 이제 바이너리 이 경우는 바이너리죠. 두 가지 경우만 속하는 값만 가지는 그런 범주형 Y의 타겟 Y에 대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다루었는데요. 그때 공식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공식과 이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요. 이거는 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 여기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 어떻죠? 현재 이 부분이 이 파트가 현재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이걸 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공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A 파트가 실질적으로 fx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fx가 나타나죠. 이 모델 자체가 fx가 되니까 y가 있고 fx가 있는데 회귀 분석에서는 이렇게 차이로서 메저링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 파트가 내가 x로부터 예측하는 스코어가 됩니다. 똑같이 여기에 이제 x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ax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AX가 되어 있죠. 그럼 비교해 보시면 타겟에서 X에 의한 예측 시스템 스코어 펑션을 뺀 게 절편에 대한 겁니다. 보시면 똑같죠. 또한 기울기에 대한 것도 X가 곱해져 있고 요건 이제 똑같으니까요.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한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우리가 버너리 분포에서 내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유도를 했고, 그죠? 이렇게 유도를 한 게 여기에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손실과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